자, 뉴스에서 많이 봐서 아실 겁니다. 위기설에 빠진 롯데인데요. 롯데 렌탈도 팔고 부산에 있는 백화점도 팔고 타워는 담보로 잡히고 얼마나 안 좋으면 이렇게 랜드마크까지 담보로 잡혀야 되는 걸까요? 칼 빼든 신동빈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YMG 글로벌의 박종훈 팀장님 그리고 오늘 처음 출연하시는 경제 유튜버죠. 윤타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처음 나오셨으니까 네. 좀 소개를 드리자면 안녕하세요. 어디를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냥 아무데나 보시면 어디나 보면 되나요? 네. 저기 불 들어오는데 보시면 됩니다. 천장만 안 보면 되죠. 네네네. 하늘만 안 쳐다보시면 됩니다. 네. 네, 뭐 개인 투자자이면서 지금 현재 올해 12년 차 경제 업종에 계속 이제 회사도 그쪽으로 다녔고 지금 인터넷으로 또 이제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고 네, 강의도 하고 있는 경제 유튜버 윤타입니다. 이 그 유튜버 필명은 왜 윤타인 거예요? 제 성을 일단 땄고 네. 그 타가 이제 그 게임 대항해 시대라는 게임 있어요. 대항해 시대. 예, 그 이제 막 이렇게 그 제국주의 시대 해가지고 이제 막 점령하는 그런 무역 게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조타수거든요. 네. 조타수의 타. 네, 그 방향성을 잡는다 해서 그냥 저는 제 방향성대로 오. 네, 투자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오해할 뻔했어요. 뭐요? 타짜인가? 아 그런 거 아닙니다. 똑같은 생각이죠.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사시는 거예요? 요즘 암호화폐를 너무 많이 봤어. 윤타짜? 네. 에이, 처음 나오신 분한테. 알겠습니다. 아이, 아니 뭐 들켰네요. 투자를 직접 하신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수익률은 괜찮습니까? 장이 워낙 좀 어려워서. 아 국장이요? 네. 국장은 뭐 저도 좀 힘들긴 한데 네. 주로 저는 이제 좀 테마주 위주로 짧게 가고 있어서 타짜 맞는 거야. 내가 맞다 그랬지. 윤타짜인데? 타짜라니까. 아, 거의 대부분은 해외 주식이랑 아, 코인에 대부분은 해외 대부분 주식. 해외 주식이랑 코인에 있습니다. 아니 사실 요런 컨셉으로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굵직하게 쭉 가져가실 분들은 해외 주식 하시고 국장은 테마주로 하는 거다. 네. 정우성 뉴스 나오면 우성 사고, 태풍 노루 오면 노루 페인트 사고 그치.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오늘 또 처음 나오셨으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 컨텐츠들을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을 롯데 관련해서 뭘 드려야 될까요? 일단 롯데 공중분해라는 이런 위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된 건지 그 첫 단추부터 가볍게 오픈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제가 한번 가볍게 한번 오픈해 볼까요? 네. 일단은 화면 한번 보시면요. 오늘 정말 가볍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롯데 위기설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종목 토론방 같은 데 가면 네. 많은 투자자분들이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 롯데 직원인데 롯데 들어간 건 절대 사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뭐 이런 글들. 그리고 지금 뭐 아우성이 있는 상황이고 네. 어떤 분께서는 정말 타짜의 기질로 야 이게 이제 바닥이다. 오. 악재 다 반영했다. 뭐 이러한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만큼 지금 롯데에 관련해서 불확실한 그런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우리가 좀 믿을 것은 숫자뿐이다. 이렇게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최근에 롯데케미칼이 가장 지금 화두에 올랐죠. 자, 네. 화두에 올랐는데 최근에 롯데케미칼 주가 추이를 좀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제가 이제 동그라미를 좀 쳤는데 약간 이제 위치가 조금 변경이 된 것 같은데요. 네네. 요 앞 고점에서 사실상 과거 롯데케미칼이 일진머티리얼스라는 동박 만드는 회사를 이제 네. 인수를 했어요. 그때 인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상 신동빈 회장의 뭔가 내가 보여주겠다. 네. 이런 의지가 좀 있었거든요. 그때 경영권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이슈도 있었고 자 그러다 보니까 좀 과감한 부채를 좀 떠안고 과감한 투자를 하는 그러한 어떤 신성장 동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의 주가 상황을 봤을 때는 그러지 못하는 네. 상황이고 오늘의 아마 주제가 이거와 이제 연관이 될 것 같고요. 자,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부채가 많고 현금을 벌어들이지 못하는데 네. 이 돈 빌려준 사람들이 빨리 내 돈 갚아라. 그런 상황에서 지금 롯데가 어떠한 액션을 취할 것인가, 어떠한 다양한 방향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가가 지금 시장에 관심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오늘 또 터져 나온 뉴스가 뭐냐면 저도 뭐 정말 자주 이용하는 롯데 월드타워. 월드타워 네, 자주 잠실에. 이용해요?
제가 자주 이용하죠. 오. 집이 근처라서 집이 거기 왔다 갔다 합니다. 잠시 다 있긴 해요. 산책만. 이야, 좋은 자, 자세네. 근데 그 건물이 담보로 잡혔다. 담보로 내놓았다죠. 잡힌 게 아니라 그러한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이 있는 상황.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또 속보가 좀 나왔는데 롯데 CEO 또는 뭐 21명의 어떤 여러 가지 임원들을 좀 교체하는. 네. 물론 그 속에서는 3세 경영인도 다시 또 승진을 하는 그런 모습도 일부 보이고 있고. 자, 그러니까 롯데 내부적으로 지금 크게 요동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예. 윤타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롯데케미칼이 이 위기설의 가장 또 중심에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원래는 실적이 괜찮아서 여기서 이제 돈을 뭐 빌리고 뭐 네. 이자 비용도 내고 막 그랬었는데 실적이 지금은 어떻고 이 회사채에 대한 만기 왜 지금 위기가 되는 건지. 네, 한번 제가 자료를 좀 준비해 왔는데요. 네. 롯데케미칼 실적을 한번 보면 되는데 오늘 처음이다 보니까 네. 제가 그래도 앞으로 이제 계속 하게 되면은 네. 어떤 방향성으로 네. 하게 되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좋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건데 네. 일단 주가를 보실 때는 항상 모든 시작점은 시가총액입니다. 오. 시가총액을 좀 쉽게 표현하면은 그 회사의 가격이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뭐 물론 이제 2조 9,686억 원을 주고 사는 건 아니지만 물론 네. 이제 그 등기 이사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시총을 보면은 이 회사 가격이 대충 이 정도구나. 그럼 이 규모가 낼 수 있는 매출액, 이 규모가 낼 수 있는 영업이익을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마냥 매출액이 얼마다 이러면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한 3조 가까이 되는데 저는 이런 기업들을 공룡 기업이라고 해요. 움직임도 느리죠. 대형주. 네, 그렇죠. 이런 공룡 기업들은 한 번 쉬기 시작하면은 오랫동안 동면잠을 잡니다. 그리고 한 번 일어서기 시작하면은 오랫동안 엉덩이를 일어날 때는 하게 되는데요. 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다. 그리고 이제 뭐 거기에 맞춰서 지금 단기 부채, 채권이 이제 곧 도래하는 건데 그 뒤에서도 자료를 준비했는데 네.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23년도 3,477억 적자가 마이너스. 났고 그리고 24년도 이거는 그 예상치인데 네. 이런 거는 이제 그 컨센서스 회사들이 좀 하는 편이라 가지고 뭐 완전히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다 그러는데 단기 순이익이 이게 커요. 마이너스 500이 된 게 그리고 또 내년에는 마이너스 6,500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자가 마이너스 6천억? 6,500억입니다. 올해 2024년 올해 예상치가. 올해 네. 연말까지. 네, 아직 이제 4분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뭐 1, 2, 3분기를 어느 정도 보고 나서 예상치를 하는 거니까 뭐 그만큼 좀 재무 제표 상으로는 롯데케미칼은 좀 위기라고 볼 수는 어허. 있죠. 네. 근데 빚은 그대로 있고 더 많고 빚은 얼마 정도 있어요? 부채 비율은 지금 2조 원이 좀 넘었을 거예요. 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조 근데 롯데케미칼 지금 공룡 기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막 달릴 때는 달리다가 또 쉴 때는 길게 쉬어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다시 뛸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롯데케미칼 다시 뛸 수 있을까요 앞으로? 제가 사실 네. 뭐 지금 벌써 이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한 줄 평에다 제가 뭐라 썼냐면 그러니까 한 줄 평은 좀 뒤에 가서 말씀드리고 네. 비슷한 얘기가 뭐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뭐랄까요? 그러니까 내가 20년 동안 30년 동안 난 이 일만 해왔어. 근데 최근에 뭔가 신성장 동력을 위해서 내가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본인과 성격이 다른 분야에다 투자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상 네. 이 업종의 환경도 다르고 사실 경기 민감주다, 경기 방어주다 이러한 어떤 성격이 다른데 롯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과거에 지금까지 쭉 이어왔던 건 유통이잖아요. 유통. 네. 네. 유통이라는 것 자체는 현금 자산이 정말 빠르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판 만큼 그대로 돌아오고 그 현금의 흐름 자체가 급변하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 현금성 자산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투자를 했던 과거에 최근에 이제 정말 좋지 않은 고금리 상황에서 많은 부채를 일으켜가지고 투자했던 이러한 사업 자체가 사실 경기 민감주로서 치부가 되는 네. 그러한 이제 2차 전지나 아니면 여러 이런 쪽으로 이제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사이클을 너무 많이 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 또는 지금의 2차 전지 또는 캐즘 여러 가지 뭐 과거에 이러한 뭐 이야기를 좀 나오고 있었는데 이러한 어떤 현금 유통 자체를 사실상 롯데가
마냥 기다리기는 지금 힘든 상황이고 그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업이 잘 되고 있느냐? 그렇지도 못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화학이가 지금 석유화학과 유통을 봤을 때 지금 여기서 제가 화면을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했는데 자, 어디서 좀 무너졌는가를 보게 되면 네. 석유화학에서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과거에 정말 2017년, 18년 쭉 이어왔다. 물론 하방을 그리고 있었지만은 최근 들어가지고는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다 보니까 가장 우리가 좀 기대를 했던 부분에서 무너지고 또는 새롭게 투자를 했던 그 분야는 경기에 너무나도 민감한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최근에 이러한 어떤 부채나 뭐 채권단들이 가만히 두지는 않는 거죠. 이거 내가 했던 원금 내가 받을 수 있겠어? 네. 이러한 이제 두려움에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 뭐 뒤에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까? 이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이 회사가 잘 되는 게 하나가 있겠죠.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채를 막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자산을 매각할 때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이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 업종 자체가 지금 좋지 않은 상황에서 누가 내 자산을 사줄까? 이런 부분에서 사실상 많은 이제 현금의 어떤 흐름에 경색될 수 있다. 이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포인트로 좀 잡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지금 롯데의 위기가 단순하게 지금 2조, 3조 뭐 이걸 빨리 갚으면 된다. 이게 아니라 앞으로 향후에 그 롯데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물론 갚긴 하겠죠. 이건 어떻게 갚을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롯데가 가지고 있는 이 여러 이제 체력적인 부분이 앞으로의 그 성장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 나타내고 있는 부채나 여러 가지 이 떠안고 있는 이런 부분을 누구한테 이거를 또 어필할 수 있을까? 네. 이 부분이 암울하다는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제 뭐 롯데가 망하냐 안 망하냐 안 망하겠죠. 안 망하겠지만은 향후 롯데가 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지금 사건이 터졌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 정리를 해보자면 원래 케미칼이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해서 사업이 잘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거를 뭐 담보로 뭐 돈도 빌리고 타워도 짓고 뭐 이 사업 저 사업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2차 전지 관련주들도 프리미엄 얹어서 사보고 맞아요. 네. 이랬는데 케미칼이 워낙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다 문제가 된 거다. 기둥이 연쇄적으로. 흔들렸다. 알겠습니다. 그럼 케미칼은 뭐 자료랑 상관없이 케미칼은 왜 안 좋은 거예요? 뭐 사실 롯데그룹을 전체를 이렇게 한번 계열사를 보면요. 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그 증권사 프로그램 가면 롯데를 딱 키워드를 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나오는 기업들 보면 아까 전문가님이 말씀해주신 그 최근에 인수한 그 머터리얼즈, 그 머터리얼즈 빼고는 과거에 있는 그 굴뚝 사업이거든요. 네. 공장 기업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는 예견됐던 이야기고요. 뭐 인플레이션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로 인해서 뭐 이제 자원들에 대한 계속 인플레이션은 계속 있고 우리나라는 어쨌든 원재료를 다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갑작스럽게 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예견된 일이고 뭐 유동성 위기설 있는데 이제 사실 이거는 부동산 쪽 PF가 좀 문제가 되는 거지. 네. 실제로 이제 계열사들 보면은 다 진짜 현금 흐름이 다 어렵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모든 계열사 재무제표를 다 가지고 온 건 아닌데 다른 계열사 재무제표를 봤더니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어요. 몇 개 계열사들은. 근데 이제 그게 크잖아요. 롯데 타워. 네. 뭐 어떻게 보면은 그룹 차원에서도 좀 스피드하게 좀 진화를 하기 위해서 롯데 좀 상징가 같은 그런 것들을 좀 내놨거든요. 뭐 롯데월드라든지 롯데월드 타워. 또 이제 좀 유튜브도 보면은 좀 성공한 사람들이 좀 시그니엘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시그니엘. 막 그런 것들. 그래서 전통주 살았었잖아요. 들어가 보고 싶은데. 그렇죠? 아니, 뭐 시그니엘. 그렇긴 거기 한데 들어간 사람들이 다 범죄를 저지르고 나와. 뭐 어쨌든 그게 문제야. 있어요. 그 주민들도 많고. 죄송. 어쨌든 대중들한테는 네. 좀 그래도 어쨌든 브랜딩이 또 되어 있고 네. 자산 가치도 충분하게 있기 때문에 현금화도 어렵지 않다라고 이제 시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것만 매각을 해도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지금의 위기설은 뭐 메꿀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롯데는 사실 매년 위기설이 나왔어요. 맞아요. 꼭 엮이더라고요. 이게 사실 1, 2년 안에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뭐 몇 년 동안 계속 롯데를 봤을 때 왜냐면 우리나라 대기업 이렇게 막 손꼽아가지고 다 뭐 분석해 보잖아요. 네. 롯데에 대해서 늘 나왔던 게 부채가 너무 높은데 매번 나왔어요. 그래서 네. 물론 이제 부동산도 있고 여러 가지 자산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뭐 저 정도 부채는 뭐 감내할 수 있겠지. 이게 이제 시장에서 봤던 이제 많은 의견이었지만 최근에는 이게 더 좀 과하게 좀 불거졌다. 이렇게 제가 저도 뭐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상 지금 롯데 문제를 제가 좀 보게 되면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롯데 문제를 보는데 지금 석유화학만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원자재를 이제 롯데가 사들여 가지고 일부 중간재를 수출을 해야 되는데 중국 네. 시장이 가장 높았어요. 이제 비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빨간색이 중국 시장입니다. 물론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중국 수출 비중이 큰 폭 감소했고요. 중국 자체는 그럼 어떻게 되고 있느냐? 자체 생산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자, 그러다 보니까 일부 그 어떤 훼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롯데 문제 뭐 핵심적인 세 가지를 좀 보게 되면 뭐 빨간색만 보셔도 됩니다. 지금 핵심 사업에 대한 부진이죠. 사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거 똑같은 거고 그리고 이번에 또 불거졌던 이유, 그러니까 시작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시작점 자체가 부채 수준이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일단 그렇죠. 무리한 인수 합병에 따른 부채 수준이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른 신용 등급이 우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채권자들이 잠깐 안 되겠다. 내 원금이라도 아니면 원금 아니라도 지금 빨리 상황을 하는 예, 그러한 이제 어떤 좀 의견을 좀 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뭐 다음 달에 이제 총회를 하겠다 주주 네. 그 채권당들끼리 이제 뭐 시위를 하겠다는 얘기겠죠 결국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지금 롯데의 문제로서 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시작점 자체는 뭐 다들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과도한 신사업 확장이다. 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기한 이익 상실이라는 이런 단어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사실 만기까지의 일부 내가 벌어들이는 그 만기가 오기 전에 미리 먼저 내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원금이나 이런 걸 회수하겠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부채 비율이 높으면 안 되고 에비타 기준으로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고 근데 그게 깨진 거예요. 그게 깨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많은 이제 채권단들이 지금 롯데에 대해서 위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금에 대한 회수 과정에서 지금 롯데타워까지 지금 담보로 내놨다. 자 이러한 상황을 또 한번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왜 안 짚어주세요? 롯데의 문제 여기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석유화학의 경기 부진 그렇죠. 플러스 롯데케미칼이 원래 화학 제품을 잘 팔았었는데 맞아요. 중국에 많이 팔았었습니다. 중국에. 근데 이제 중국의 화학의 그런 기술 생산력이 올라오다 보니까 롯데는 고부가 가치 제품을 팔아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기술이 안 올라오고 중국은 중국 자체적으로 로컬에서 화학을 화학대로 그냥 조달을 하고 하니까 원래 장사 잘 되던 게 장사가 잘 안 되고 말씀하셨다시피 이자 비용이 이제 롯데건설의 PF 때문에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두드려 맞은 맞아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채권단하고 계약서 조항에 보니까 이자 비용이 이 영업이익의 몇 %를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했더니 오케이 그러면 우리 딜하자. 롯데타워를 내가 담보로 잡을 테니까 이 조항 자체를 아예 빼버리자. 대신에 이자 비용을 더 줄게. 그렇죠. 근데 시장에서 사실상 지금의 롯데타워를 담보로 잡는 거에 대해서도 우려했던 게 뭐냐면 그 전에 회사 측에서 얘기했던 건 뭐냐면 걱정하지 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도 많이 있고 그렇죠. 유동 자산이 많기 때문에 지금의 이 정도는 우리가 위기설이라고 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나왔던 것 자체가 롯데타워를 담보로 잡겠다? 그렇다는 얘기는 어찌 보면 네. 그 회사 내에서 돌고 있는 그 자산 자체가 그렇게 이제 뭐 쉽지가 않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잠깐만 이게 위기가 아니라고 했는데 왜 담보를 잡고 이걸 내놓고 뭐 그러고 있는 거지?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는 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실상. 예. 특히 이제 롯데타워라는 그 상징적인 자산을 담보로 내놨다는 게 네. 되게 시장에서는 체감적으로는 크게 충격으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려고 하는 게 뭐예요? 롯데 렌탈, 뭐 부산의 백화점, 강남에 있는 땅 부지 한 3조, 4조도 이것도 뭐 판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롯데 렌탈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뭐를 좀 팔려고 합니까? 뭐 저도 사실은 신문 기사 검색을 해서 알아야 네네네네. 되는데 뭐 검색을 해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좀 부동산 자산을 좀 부채를 그걸 이제 매각을 해서 좀 그런 부동산 자산에서 나오는 이제 뭐 이자 상환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줄이려고 네.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뭐 사실은 저는 뭐 이제 뒤에서 저도 한 줄 평에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지만 네네. 네. 이거 뭐 크게 위기설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네? 네. 저는 위기설이라고 생각하지 네, 않나요? 크게 그러니까 설이죠, 그냥 그야말로 어. 위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이유는?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네. 그 롯데케미칼 주가 월봉 차트를 띄워주시면은 마음 아프다.
이 월봉 차트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 공룡 기업들은 네.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오랜 기간 동안 올라가고 그리고 또 한번 좀 쉬어야겠다 이러면은 오랜 기간 동안 쭉 쉽니다. 네. 뭐 사실은 우리나라는 이제 80%가 수출이고 네. 대부분 좀 하위 제조업입니다. 노동력 중심의 뭐 이제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2차 전지 빼고는 기술력 중심의 이제 상위 제조업이 좀 적은 것도 사실이에요. 네. 뭐 이제 조금 더 확장하면은 지금 이제 미국 주식, 해외 주식으로 가는 이유도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떤 소프트웨어 쪽으로 장악을 하지 못하고 음. 하드웨어만 남았다 이래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그냥 이거 프로그래머를 양산해야 되는데 프로게이머만 양산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도 했는데 사실 주가는 미리 선 반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 주가 시장을 움직이는 거는 한국 시장에서는 세력이라고 하죠. 결국엔 자본가들입니다. 네. 자본가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주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차트상에서 그러면은 좀 싸진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좀 어렵진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기설이지만 그 주가랑 실제 이제 회사 경영이랑은 조금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더 나아가면은 그럼 롯데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만약에 부채를 채권을 못하면은 오케이. 그러면 신동빈 회장님이 어떤 경영과 그 그룹 그 이사진들이 할 수 있는 건 가장 쉬운 거는 유상증자입니다. 예. 예, 유증을 때려버리면 돼요. 예, 그럼 주가는 더 떨어질 거예요. 이거 너무 위험한 얘기인가요? 아니요. 유증을 때리면 내가 됩니다. 죄송한데 저희 방송 망치로 나오셨어요. 아니요. 예를 들어 근데 네네. 그걸 쉽지 않을 거예요. 그걸 하게 되면은 당연히 사모펀드라든지 외국인 지분들이 다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이제 경영권 침범이 있기 때문에 네네. 유상증자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는 이제 언론도 안 좋아질 거고 가뜩이나 이제 왜 매년 롯데 위기설이 나올까요? 좀 이제 경영 지배에서 좀 이제 뭐 일본 자본이다 이런 얘기들도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단행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단행할 것 같진 않고.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만 줄이면 된다고 봐요. 부동산만 줄이면. 네, 복잡하게 볼 것 없이. 네. 근데 이게 이렇잖아요. 지금 당장 무언가가 빵 터져가지고 이거를 갚아야 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네. 지금은 본질적으로 알짜되는 회사들이 장사가 안 된다. 이게 핵심인 것 같고 네. 이거를 갚더라도 결국은 다시 갚은 거를 부동산을 다시 뭐 자산을 늘리거나 어쩌거나 기초 체력을 더 증가를 시켜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화점은 유통은 지금 온라인으로 다 가서 쿠팡이 잘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스타필드, 타임빌라스 여기서 싸우는데 지네끼리 뭐 이렇게 싸우니까 잘 안 되죠. 거기다가 케미칼은 중국이 치고 올라오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여기도 안 되죠. 건설도. 그렇다고 호텔은 원래 돈 안 되고 뭐 딱히 또 뭐 자이로드롭 돌려가지고 돈 벌 건 아니잖아요. 뭐 돌려서도 일단 벌 수는 있긴 벌 수는 하죠. 있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계속 많이 돌리면 네. 벌 수는 있긴 한데 네. 뭐 계열사 정리를 뭐 제가 이렇게 경영 쪽까지는 제가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면은 네네네. 결국에 요즘 트렌드는 이제 수직 계열화입니다. 수직 네. 계열화. 수직 계열화. 내가 이제 주력할 수 있는 산업에 집중을 하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문어발식으로 대기업이 이제 자본력으로 하면은 사실 다 됐는데 네. 지금은 이제 해외 기업들이랑도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 국내 기업이라고 해서 뭐 신토부리 정신으로 계속 이제 사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롯데그룹도 이제 여기서 내가 어떤 쪽으로 특히 이제 4차 산업, 미래 산업과 좀 전망이 있는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회사 이렇게 인수를 한 것 같은데 뭐 봐서 뭐 적자 되는 거 네. 근데 이제 핵심 기술은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정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걸 할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박종훈 팀장님은 그러면 네. 뭐 위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박종훈 팀장님은 좀 반대 생각이신 거죠? 저는 좀 반대인데 네. 무슨 얘기냐면 뭐 롯데가 망하고 안 망하고는 뭐 그렇게 모르겠어요. 사실 네. 모르겠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업황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반적인 어떤 대기업의 이 시장의 심리 상태를 정말 경색시킬 수 있을 만한 일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자체도 지금 뭐 여러 가지 경영에 대한 문제, 이번에도 인적 쇄신한다고 했지만은 사실 과거와 그렇게 뭐 다 달라진 게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의 여러 가지 터져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대기업적인 부분에서 여러 산업 업황에 대한 부진, 이런 부진에 대해서 많은 부채,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의 아킬레스건으로 계속 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삼성전자나 뭐 롯데나 이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렇게 된다면 나머지 기업들이 또 어떻게 돼 있을까? 뭐 이렇게 또 우려할 수 있는 시선이 될 수도 있고, 이게 전반적으로 증시의 어떤 침울한 약간의 분위기를 또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사실상 롯데가 어떠한 어떤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가가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에서 향후 그래도 한 몇 개월간은 그래도 좋지 않은 그 분위기가 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사실상 지금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업황이 계산되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힘들 그렇죠. 것 같고. 그러면은 롯데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법 중에 하나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돈 안 되는 것은 다 치워버리고 그렇죠. 정말 돈 되는 것만 싹 가져가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어떤 뭐 체질 개선이 좀 필요하다. 네. 저는 이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한 과정은 아마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그러한 시장 가치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2개의 기업만 팔아도 될 것을 지금의 어떤 상황 때문에 5개 기업을 팔 수도 있는 것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물론 그 부채의 규모로 봤을 때는 롯데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의 정말 놔야 될 부분은 놔야 되고 잘라야 될 네. 부분은 잘라야 되고 네. 이러한 과감한 인적 쇄신 또는 여러 가지 자산 매각은 불가피하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원래 롯데가 예전에 신격호 선대 회장 때는 빚을 내는 거를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비용 절감을 좀 진짜 철저하게 했었는데 네. 신동민 회장으로 이어지고 나서는 이제 일진머티를 2조 7천억 주고 2차 전지 회사를 샀다는 거. 고점에 샀죠. 지금은 일진머티 지금 롯데 그걸로 바뀌었죠. 에너지 머티리얼즈로. 지금 한 6, 7천억밖에 안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2조가 날라갔어요. 빚내서.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세습돼서 이 경영되는 것들이 이런 부작용들이 있다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네. 쇄신 인사를 롯데가 뭐 발표를 하기는 했습니다. CEO 대폭 물갈이한다. 실적 부진인 이훈기 롯데케미칼 사장 그리고 전체 임원의 36%를 바꾸고 롯데 화학 쪽의 CEO는 13명 중에 10명이 바뀌었다. 임원 자체도 13% 축소가 됐고 근데 저는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됐던 건 젊은 피 발탁인데 86년생의 신유열 전무가 있어요. 신동빈 회장님 아들. 3세. 예. 네. 근데 안 좋은 지금 업황 속에서 전무에서 부사장으로 승진했거든요. 아니 뭐 20명 바꾸는데 1명 정도 뭐 우리 사람 좀 젊은 껴놓는 피 거죠. 올려. 네. 조금 젊은. 예.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 어쨌든 이렇게 요거 마지막으로 뭐 시간은 좀 지났으니까 네. 트럼프 얘기는 왜 갖고 오신 거예요? 아 원래 하려고 했는데 네.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음이 앞에-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있을 때 그냥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아, 트럼프 얘기 뭡니까? 이거 트럼프 얘기는 그냥 신문 기사와 네.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로서 어떤 이제 그거를 봤을 때 이제 해석할 때 그냥 너무 고지고대로 네. 믿을 필요가 없다. 아, 언론에서 무언가 열심히 좀 과장하는 거에 대해 현혹될 필요는 없다. 네네. 사실 그런 부분에서 준비를 그러니까 했습니다. 롯데 위기설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부동산 팔고 뭐 팔고 이러면 사이클 산업이니까 다시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는데 이게 뭐 위기고 롯데가 공중분해 막 이런 워딩 자체가 좀 세다. 그죠. 공중분해는 안 되죠. 그래서 언론에 나오는 그런 강한 어휘들을 너무 믿을 필요는 없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비상 걸린 롯데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쇄신을 하고 좀 길을 찾고 있는 것 같아서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응원하면서 좀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의 오늘 한마디 들으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박정훈 팀장님부터 마무리 한마디는 뭘로 할까요? 예, 오늘 제 한 줄 평은 이겁니다. 자, 차범근이 대규모 야구 교실을 오픈했다. 아이씨. 장난하러 나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손흥민을 썼다가 네. 손흥민 좀 현역이니까 네. 약간 좀 진하신 차범근 씨. 차범근이 축구 교실을 해야 되는데 어. 야구 교실을 여는 바람에 근데 왠지 잘 될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죠? 약간 파격적이잖아요. 잘 던지실 것 차범근이 야구 교실을 해 한번 가볼까? 약간 그렇지. 이런 생각 들기도 하는데. 예, 아직까지는 좋진 않은데 아직까지 아니에요. 예, 뭐 어떻게 잘 던지시겠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롯데랑 같이 엮어서. 본인의 종목이 있어요. 네. 내가 잘하는 종목. 네. 그러니까 본인 종목을 좀 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과감하게
다른 종목을 좀 넘봤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2차 전지 그 돈 주고 사는 게 맞느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전기차가 너무 잘 갈 것 맞아요. 같았으니까 예. 그랬는데 어쨌든 무리하게 한 거에 있어서 차범근이 이쪽 저쪽 기웃거리다. 이거 같은 스포츠 아니야? 같은 구기 종목이잖아 하면서 야구 교실 오픈한 거랑 비슷하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된 알겠습니다. 거죠. 예. 윤타님의 마무리 한마디는요? 네, 뭐 타격은 있겠지만 네. 뭐 지금까지 이제 너무 과장된 부분은 확실하게 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타님의 스탠스는 부동산이나 전체적인 자산이나 이런 거 팔아가지고 메꿀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아, 네. 좀비 기업 뭐 이런 건 아니니까 걱정할 부분은 해소할 수 있는데 너무 언론이 좀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 아, 그렇죠. 뭐 사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롯데그룹의 위기설 관심 갖고 지켜보도록 하고요. YMG 글로벌의 박정훈 팀장님 그리고 경제 유튜버 오늘 처음 나오신 윤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